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어느 날 등교하는 뒷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애 어깨가 한쪽이 내려와 있고 한쪽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어머 얘, 너 좀 똑바로 서봐. 빨리 똑바로 서봐. 막 이랬더니 자기는 그게 똑바로 선 거래요. 제가 충격 먹고 병원에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렇게 약간 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엄마가 잘못해줘서 그런가, 관리를 잘못해줘서 그런가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딸을 잘 치료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디스크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제 주변에도 이 척추측만증 가진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흔한가요? 그 척추측만증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서 전부 다 몸이 틀어진 게 척추측만증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 보면은 실제로 별로 안 틀어졌는데도 척추측만증 경우도 있고 좀 애매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 사례에서처럼 이제 평소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씻고 나와서 이제 어느 날 우연하게 봤는데 어깨 높이가 좀 차이가 있고 자세히 보니까 이제 허리도 또 틀어져 있어요. 이제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외래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셔서 이제 걱정도 많고 또 이제 약간 죄책감 같은 것도 좀 맞아요,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잘못된 정보들도 이제 현혹되기가 쉽고 많아요. 그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측만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척추측만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측만증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만증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허리가 옆으로 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건 맞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측만증이 단순히 이제 2차원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는 병이 아니고요. 허리가 돌아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만곡이 정면으로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일자였던 허리가 척추체가 돌아가 버리니까 옆에서 이렇게 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정면 엑스레이 이제 전장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휘게 되면 척추체들이 기울어지거든요. 마디마디 뼈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심하게 기운 두 뼈를 잡아서 이제 상단하고 하단을 각도를 재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10도 이상이라면 이제 측만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외관상으로 보여서 이렇게 휘어진 그 정도로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아프거나 이런 통증이 따로 있는지. 물론 이제 많이 진행을 하면 통증도 동반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초기 때는 증상은 통증 같은 건 없고요. 그러니까 외관상 변하죠. 또 이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 견갑, 날개축지뼈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갈비뼈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한쪽은 약간 윤곽이 확실하게 이제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아니면 골반이 좀 틀어진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각도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5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통증도 좀 동반이 되고 70도, 막 80도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흉강하고 복강이 압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 장애도 올 수 있고 소화 기능도 좀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측만증은 사실 이제 여학생들에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원인은 사실 잘 몰라요. 뭐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유전적인 영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10도 미만의 아주 경미한 변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남녀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유병률이. 네. 근데 이제 여자아이들 특히 이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초경 전후로 해서 성장 속도가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빠르거든요. 이 측만증의 진행 속도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도의 측만증, 20도 이상의 측만증은 비율을 보면 한 5배 정도 많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아
이제 여자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내 몸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러는 또 여학생들이 많아서 그래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잘 주시하고 보셨다가 우리 애가 조금 옷이 한쪽으로 내려간다, 뭐 어깨가 좀 내려간다, 아니면 굽이 이렇게 한쪽만 단다 그래도 네, 그런 증상이 그럴 수 있으면은 한번 의심은 해봐야죠. 예.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초기를 지나서 중기 말기가 되면 이게 또 치료법이 또 달라질 수도 있나요? 뭐 단계별로 치료법이 또 달라요? 그렇죠. 일단 측만증이 있다고 뭐 다 치료를 해야 되고 꼭 수술을 가는 건 아닌데 일단 측만증의 치료나 치료 계획이나 어떤 예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장이에요. 그러네. 성장.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측만증은 한번 딱 생기면 그 형태, 그 각도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거든요. 성장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뒤틀린 상태에서 그대로 또 성장을 해요? 뼈가 자라면서 어리니까 그렇죠. 커져요. 같이 뒤틀림이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는 측만증 변형 정도도 계속 심해지고요. 성장이 끝나면 그 변형도 끝납니다.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아이가 얼마나 더 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이가 컸을 때 그 변형 각도가 얼마나 될지를 예측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아이가 각도가 꽤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아이도 어리고 지금 현재 각도도 크고 그러면은 이 진행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이나 이 등부터 이 골반까지 플라스틱으로 쪼매요.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눌러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눌린 부분은 성장을 좀 억제하고 이 오목한 부분은 성장을 촉진을 시켜서 교정을 좀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좋아지진 않아요. 보조기를 한다고 각도가 더 줄지는 않는데 진행하는 걸 늦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칙적으로 24시간 착용이 원칙이고 그리고 그게 또 보조기 여기서 목부터 이 골반까지 꽉 쪼매는 거를 하루 종일 차고 일상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압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증도 또 심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욕창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각도가 너무 과하게 진행한다 싶으면 이제 보조기를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보조기를 하는데도 진행 정도가 너무 빠르고 아니면 처음 진단을 했을 때 각도가 너무 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은 이제 척추 뼈 마디마디 뼈들에다 나사를 쭉 박아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정상적인 이제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걸 그대로 봉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뼈 이식을 해서 그 교정을 유지를 하는 건데 이제 딱 말만 들어도 일단 수술이 커 보이잖아요. 네. 척추를 거의 전장을 다 열어야 되거든요. 수술도 커지고 또 문제는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척추뼈 성장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체간하고 다리하고 길이 차이가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술 시기나 방법 또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인자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네요. 아이고 이제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네. 섬찟하죠. 전 주변에서 측만증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휘었어 이렇게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심각한 거였네요. 제가 너무 무섭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특발성 측만증에 한해서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생기는 거고 실은 이제 척추 측만증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나이가 40, 50, 60 막 되면서 이제 퇴행성.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 신다 보면은 한쪽 굽만 이제 달아버리는 것처럼 허리도 한쪽 굽만 달아서 틀어지는 그런 이제 퇴행성 측만증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해당 안 되고 또 어떤 경우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건 정확하게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사람들 보기에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자기도 뭐 이렇게 틀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측만증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도 측만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청소년기에 생기는 이제 원인 모르는 특발성 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병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특발성 측만증이 이제 주가 되는 건데 사실 드물죠. 드물고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데 사실 이 특발성이라는 말 자체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 모르게 허리가 돌아가서 휘는 병인데 이거는 원인도 모르고 예방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기에 발견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특발성 말고 2차성 측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2차성이라는 건 원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자세성 측만증. 이제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가 좀 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는 또 교정을 하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디스크 환자들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통증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이렇게 비트는 측만증, 허리가 휘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도 좀 허리가 휘어 있는 것 같고 그쵸. 또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허리가 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원인을 교정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인들한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퇴행성 측만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면은 이제 예방도 가능하고 이제 허리가 틀어지게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게 꼭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가요. 신경이 눌리면서 막 다리가 저리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항상 뭐 우리가 늘 말씀하는 거지만 이제 미리 발견하고 미리 치료하자. 큰 병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